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 쉘프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리워지는 굿노트의 꿀 기능들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무려 11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11가지의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트 쉘프로 넘어간 이유, 그것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굿노트에서 그리운 기능 중에 하나가 검색 기능이에요. 굿노트의 검색 기능이 월등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위클리를 가계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아마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글씨가 어디에 있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검색된 단어와 같이 이어져 있는 내용들까지 대충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아, 여기구나 라는 그 인식이 확 들어오는데,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장 페이지에서는 검색을 했을 때 그냥 노트의 이름만 검색이 되는 거고요. 노트 안의 내용을 검색을 하시려면 여기 들어가셔서 페이지 옵션 누르시고 이쪽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류마톨로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게 데일리 플래너라서 페이지 수가 월등히 많긴 많지만 단어를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한글을 인식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건지 속도가 확실히 느리고요. 검색을 했을 때 이 단어가 있는 페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이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는 그런 확대샷이 없어서 무조건 얘를 눌러서 들어가 봐야지 되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형광펜이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노랗게 하이라이터를 한 거랑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류마톨로지라는 단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긴 하지만 차별화가 별로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쪽 앞에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더 글씨를 반듯하게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검색 기능만 생각하면 굿노트가 그리워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굿노트가 최근 업데이트에서 텍스트 상자 기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삽입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눌러서 입력을 원하는 곳에 타자를 치시고 이 글씨를 컬러를 바꾸거나 폰트를 바꾸고 이거를 즐겨찾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굿노트 5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을 눌렀을 때 텍스트 스타일을 기본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스타일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 텍스트 입력을 하기가 조금 더 속도가 빨리 붙는다는 거,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줄간격이죠. 여기 보시면 자동도 가능하고 그냥 이렇게 포인트 조절해서 줄간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뿐만 아니라 상자의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넣을 수 있고 특히나 신기한 이 모서리 둥글리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텍스트를 넣지 않아도 이 글 상자만으로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도 그리운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노트 쉘프에도 있었으면 하는 세 번째 굿노트 기능은 바로 이미지 크기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노트 쉘프에서도 이미지를 줄이고 늘리고 회전하고는 다 가능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굿노트에서 기능은 비율 따지지 않고 가로로 쫙 늘리거나 세로로 늘리는 그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러 바 이미지가 있어요.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여기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정 비율로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랑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비율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곳에다가 스티커를 쓸 수가 있으니까 비율이 중요시되는 사진이라던가 뭔가 이미지성, 사람 얼굴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 이런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엄청 좋아서 노트 쉘프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굿노트에서 가져오고 싶은 기능은 바로 볼펜 툴의 자유로운 두께 조절 그 기능인데요.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볼펜 두께가 8가지 종류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이 딱딱딱딱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이게 따로 수치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볼펜 두께를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될 때 그거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 끝에서 2번째 두께 아니면 앞에서 3번째 두께 가운데 있는 동그란 두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가끔씩은 요 제일 작은 사이즈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 근데 굿노트의 볼펜 두께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굿노트 4가 더 좋았죠. 볼펜 두께가 예전에 굿노트 4에서는 0.5부터 10까지 0.1씩 조절이 가능했던 거에 비해서 굿노트 5 여기 볼펜 두께에서 0.1mm부터 2.0mm까지 가능하고 0.05mm 간격으로 두께를 그래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 점이 노트 쉘프로 가져오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5번째 노트 쉘프로 가져오고 싶은 굿노트의 기능은 바로 며칠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있는 볼펜 세부적인 조정에 관한 기능인데요. 만년필이랑 화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압력 감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끝단 처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만년필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끝에 마무리가 좀 더 뾰족해지고 왼쪽으로 가면 뭉툭하게 쓸 수 있는 더 세부적인 세팅이 가능한 기능인 거죠. 노트 쉘프에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번째 노트 쉘프로 가져오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는 그리기 후 유지와 색 채우기 기능이에요. 도형을 그릴 때 굿노트에서는 펜 툴을 쓰고 있다가 이렇게 꾹 누르면 도형이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이긴 하지만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색 채우기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수학적인 도형을 그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다이어리 쓸 때도 스티커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 쉘프에도 있었으면 하는 기능이에요. 7번째 가져오고 싶은 기능은 마지막 페이지 추가 기능인데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려있는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당겼을 때 똑같은 페이지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 페이지를 무제한으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냥 당기기만 하면 추가가 되니까 훨씬 편하죠. 물론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쓰려면 복제하고 페이지 옵션에 들어가서 붙여놓고 해야 되는 거는 똑같지만 노트 쉘프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당겨서 추가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 페이지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 메모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겼을 때 그냥 노트 쉘프의 기본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 똑같은 디자인의 페이지를 복제를 하려면 페이지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에 있는 복제하고 싶은 페이지를 누른 후에 중복이라는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복제라는 뜻이겠죠? 얘를 복제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페이지 옵션을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굿노트처럼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는 당겨서 자동으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8번째 노트 쉘프에 가져오고 싶은 굿노트의 기능은 바로 올가미 도구에 있는 옵션 기능인데요. 굿노트에 보시면 올가미 툴을 한 번 더 선택을 했을 때 필기, 이미지, 텍스트, 상자 이렇게 3가지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 있을 때
되게 쓰기 좋은 기능이죠. 지금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필기가 있고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옮겼을 때 나는 이 필기 부분만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올가미 툴에서 이미지랑 텍스트 상자 옵션을 비활성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크게 선택을 해도 제가 필기한 손글씨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 필기, 텍스트 상자가 겹쳐 있어도 조금 더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 그게 장점인데요.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랑 필기랑 텍스트 상자가 겹쳐 있을 때 이 텍스트 상자만 이동하려면 이렇게 하던가, 이 필기를 이동을 하려면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서 얘를 잠금을 해놓고, 이제 그나마 잠금 기능이 생겨가지고 다행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건데, 아까처럼 올가미 툴의 옵션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가미 툴의 옵션 기능이 바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8번째 기능이에요. 그리고 9번째 가져오고 싶은 기능은 바로 노트 커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기능인데, 굿노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PDF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커버인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PDF를 만들 때 제일 첫 페이지에 커버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죠. 따로 커버 이미지를 지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첫 페이지가 커버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훨씬 편한데,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커버는 커버고 내지는 내지라는 그 개념이 딱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가 원래 커버잖아요. 그거를 가져와도 이 표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에어드롭으로 노트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다이어리를 노트 쉘프로 열면 원래 의도한 거는 이게 커버로 나오기를 원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노트 쉘프 전용 커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만든 표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표지를 그대로 쓰시려면 해야 되는 방법이 이 첫 페이지를 이미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 형식을 PNG로 해놓고 HD로 내보내고 지금 공유, 이거를 이미지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 파일의 커버를 바꿔야겠죠? 얘를 꾹 눌러서 표지 변경, 사용자 지정, 그다음에 가져오기, 이미지를 가져와야 돼요. 이 밴드 없음 얘를 눌러주시고 방금 내보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거를 표지로 쓰는 거죠.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이 표지 사용, 그 다음에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가져오고 싶은 굿노트의 기능은, 이거는 화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PDF 화질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노트 쉘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트 쉘프는 자기네가 알아서 화질을 조금 저하를 시키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이어리만 쓰기 때문에 이 저하되는 게 큰 문제는 없지만, 원서에 있는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화질로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화질 문제가 되게 크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파일에 같은 페이지를 확대를 해봤을 때 똑같은 파일인데도 얘는 이만큼 확대가 가능하고 되게 선명하죠? 근데 노트 쉘프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흐려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화질이 확실히 굿노트가 선명하다는 거? 물론 얘가 더 속도가 부드럽고 빠르긴 하지만 가끔은 확대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10번째 가져오고 싶은 기능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마지막 11번째 제가 노트 쉘프로 가져오고 싶은 굿노트의 기능은 바로 PDF 문서간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서를 열어놨을 때 이런 식으로 상단에 탭이 생기면서 클릭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반면에, 노트 쉘프 같은 경우에는
탭으로 문서를 전환하는 기능이 없고 대신에 왼쪽을 슬라이드해서 이런 식으로 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북을 열어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북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 그다음에 다시 노트로 가려면 이쪽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맥에서 어도비를 쓰거나 뭐 윈도우라던가 사파리, 크롬 그런 걸 다 썼을 때 보통 탭 이동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탭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굿노트의 문서 간 탭 이동 기능을 가져오고 싶은 기능 중에 마지막 11번째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11가지 제가 노트 셰프를 쓰면서 가끔씩 아쉬워지는 그리고 그리워지는 굿노트의 기능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 셰프를 쓰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필기할 때의 부드러운 그 필기감 때문인데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쓰는 볼펜 브러쉬가 유독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쩔 때는 카메라에 잘 잡히고 어쩔 때는 잘 안 잡히긴 하는데 갑자기 선이 또 끊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노트 어플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손으로 필기를 하려고 뭔가를 쓰려고 사용을 하는 어플인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기능이잖아요. 이 필기감에 대한 거는. 특히 영어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글을 쓸 때 좀 심하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이 단점 때문에 노트 쉘프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일단은 간단한 가계부 정리만 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 쉘프에 가져오고 싶은 굿노트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